안녕하세요. 해피치과 이상희 원장입니다. 흔히 치과에서 과잉 진료를 받았다는 환자분들의 경험담을 종종 들을 수 있는데요. 사실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모든 사례를 과잉 진료라고 단정짓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경우들이 많아서 과잉 진료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오늘은 어떤 경우가 치과에서 일어나는 과잉 진료인지, 과잉 진료가 심한 치과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과잉 진료가 심한 치과들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에서 정상적인 치료 수준을 벗어나서 굳이 필요 없는 치료까지 환자에게 강요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보통 치과에서 일어나는 가장 보편적인 과잉 진료로는 충치가 없거나 굳이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치아를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거나, 더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증상들을 굳이 더 어렵고 손이 많은 가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임플란트라든지 신경치료, 크라운과 같이 진료비가 비싼 치료들을 주로 많이 추천하는데, 막상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그런 치료가 굳이 필요 없다고 말을 해서 황당하거나, 오히려 멀쩡한 치아를 과잉 진료하면서 치아에 손상이 발생돼 추가적인 진료비가 더 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병원은 절대 없어야 하는데요. 환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치료 중에 자체적으로 진단을 추가해서 환자와 상의 없이 과잉 진료를 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치료 중에 아무리 새로운 충치를 발견하더라도 환자분의 의사를 묻지 않고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확실한 과잉 진료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치과 치료를 나누어 보면 충치 치료, 잇몸 치료, 발치, 모철 치료, 임플란트 등 생각보다 치료 영역이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의사마다 자신이 있는 영역과 자신이 없는 종목은 서로 다릅니다. 대학교에서는 공부를 할 때는 교과서 및 의학 서적을 중심으로 공부하지만, 현장에 나와 환자를 치료하게 되면서 의사들마다 진료 스타일이 달라지고 어느 부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냐에 따라서 본인의 전문적인 치료 영역이 명확해집니다. 또 치과 의사가 조금 더 즉각적인 치료에 중점을 두는지 장기적인 치료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진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성형외과 의사들도 어느 의사들은 눈 성형 전문이고 어느 의사들은 코 수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치과 치료에서도 의사들마다 개개인의 특기 분야와 진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의사들의 진단이 일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치과들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과잉 진료가 심한 치과들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치료의가 직접 진단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간혹 병원 실장님 및 코디네이터와 상담을 진행을 하고, 치료하는 의사는 현재 바빠서 진단 및 상담을 진행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치과들 있죠. 이런 치과들은 보통 치료 전에 제대로 된 진단은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견적 위주로 산정해 치료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치료 방법을 물어봐도 나중에 원장님에게 물어보라는 말을 반복하는데, 치료의가 직접 환자분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치료에 들어가게 되면 진단과 치료 사이에 실제 차이가 생겨서 추후에 추가 금액이 발생되거나, 현재 환자분에게 진짜 필요한 치료보다는 엉뚱한 치료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도하게 겁을 주거나 지나치게 초기 치료를 강조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치과를 방문했는데 해당 치과에서 당장 치료를 하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과도하게 환자에게 겁을 주는 발언을 하거나, 초기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치과가 지금 과잉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심리적으로 사람들의 공포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 없는 불필요한 치료를 급하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환자분들의 판단력을 흐트러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 조기 치료가 꼭 필요하거나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혹은 몇 시간이라도 신중히 생각을 해보시거나 다른 치과에도 한번 방문을 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면 객관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병원의 홈페이지에 의사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지나치게 의사가 자주 바뀌고 정착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흔히 사무장 병원이라고 있죠. 사무장 병원이란 의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들이 의사를 고용해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원을 뜻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병원의 총 담당자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에 대한 책임을 병원에 질 수 없고 어디까지나 환자를 병원 수입의 수단으로만 취급해서 과잉 진료나 적절하지 않은 치료가 다른 병원들보다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이러한 사무장 병원의 특징이 바로 의사들이 지나치게 자주 바뀐다는 점인데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의사들이 바뀌는 것 같다면 혹시나 이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 아닐지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환자 입장에서 치과에서 발생하는 과잉 진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진료를 받을 때는 한 곳의 치과만 방문하기보다는 여러 곳의 치과를 방문하는 것이 과잉 진료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방문 시에 치료가 아닌 검진을 받으러 왔다고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고 충치의 위치나 치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정확한 치료 방법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방문한 치과마다 진료 항목과 내용, 충치 개수 등의 차이가 심하게 난다면 추가적으로 다른 치과를 방문해서 더 정확하게 검진을 받아서 본인이 지금 당장 치료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치과 코디네이터나 실장님 선에서 진단이 끝난다면 원장님과 상담을 해볼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시고 당일에 선납하면 할인을 해준다든지 당일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꼭 필요한 진료만 진행하고 싶다고 강하게 의견을 표출하는 것도 과잉 진료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치과에서 일어나는 과잉 진료와 과잉 진료가 심한 치과들의 특징, 과잉 진료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잉 진료는 돈은 물론 치아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피스치과의 이상희 대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